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센트럴 모텍이고요. 코드 번호는 308170입니다. 일단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리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센트럴 모텍이고, 최근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의 상장 기대감까지도 재료로 가지고 있는 게 센트럴 모텍이다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제가 아닌 19일 날, 19일 날 리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저는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죠. 네. 근데 요즘 좀 올라갈 타이밍인 거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타이밍인데, 다만 금방 이 여기를 뭐 굳이 깨지 않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깼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리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했었고, 일단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자동차 부품의 이제 구동 장치나 이제 현가 장치를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 제품으로는 이제 볼스크류, 그리고 알루미늄 컨트롤 암, 로터 샤프트, 이런 정밀 가공 부품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그 센트럴 무텍이라는 회사에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뭐가 대표 제품이 있는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봤죠.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게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테슬라의 납품 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관계사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핵심 기술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볼스크류 국산화에 성공해서 사업화를 하고 있고, 이 볼스크류라는 부품 자체가 상당히 효율성이 좋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변속기나 감속기, 엔진, 그리고 제동 장치나 셰시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물론 이 사업이나 아니면은 매출이 의미 있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지금은 근데 미래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가 이제,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애플카와의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해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세 종목이 LG전자, 현대차 그룹주라고 할게요. 그냥 현대유와 뭐 현대모비스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수급적인 요인들이 다 여기에 다 몰려 있죠, 지금. 몰려 있고, 왜냐면은 결국에는 매매를 할 거라고 하면 주도주를 할 수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무래도 승률이나 수익적인 부분에서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 어쨌든 외면은 받고 있어도 그래도 옆으로 횡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락 없이 옆으로 오히려 횡보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 또 사고 있다, 누군가 던지지만 누군가 또 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래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기름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환경 오염에 대한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운박이라든지 배 같은 경우에도 다 영향이 있다 보니까, 나중 그 몇 년 뒤에는 그 운송 운송의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쪽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가 1차적으로 이게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나중에 되면은 가솔린 차량,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몇 년 뒤에서 10년 안에는 그래도 내연기관차는 규제를 시키고 친환경 자동차가 시장의 중심이 차지할 것이란 기대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서 그와 관련된 회사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죠. 예. 그래서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랐어요. 예, 정말 강하게 올랐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데 매수 관점을 본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매수 관점으로 보던 때는 1차적으로 이 상한가 이 기준봉이 발생이 됐었죠. 근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항대 딱 걸렸으니까 그냥 이 종목은 좀 포기하는 게 낫다. 근데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메리트가 있은 뒤에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이 중심값을 아직까지는 돌파한 상태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조금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슈팅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이었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수 관점이나 그런 게 유효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통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은 어떤 수렴 추세를 만들어 준다든지, 수렴 추세를 만들어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어 준다든지. 여기가 수렴이 깨지게 되면은 여기 이 저점을 깼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보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는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은 일부러 깼다가 그 다음에 올리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을 깬다라고 해서 만약에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돌파된 영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깨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줘요. 이 추세 하단 구간, 추세 상단 구간이 돌파된 추세 상단 구간이 이렇게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거는 시나리오로 제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런 구간들을 이런 아니면은 수평 이런 박스권을 돌파되고 나서 가느냐 아니면은 일부러 이렇게 올렸다가 쭉 뺐다가 그 다음에 가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디서 베팅을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여져요. 예. 조정을 받아도 살 자리가 있고 올라가도 살 자리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 산다라고 해도 그렇게 손절이 큰 건 아니다. 손절 자리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건 이거죠. 이 트렌드죠. 이 트렌드인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해도 좀 약간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출회가 되겠지만 또 급격한 매수세가 또 출회되면서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조정받으면은 또 매수 관점이 더 유리한 종목은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세도 만들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음봉 주봉상 이 음봉이 상당히 강하긴 했죠. 강하긴 했는데 여기를 또 살려줬어요. 한 3, 4주간, 3주간 정도 살려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양봉이 발생이 되고 여기를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좀 횡보만 시켜주더라도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주봉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 마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데가 이제 월요일 시장에 만약에 주봉 마감이 이 구간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 지지받는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급등해주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데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저항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35,000원, 36,000원대에서 37,000원대 이 구간을 또 희석시키기란 한 번에 희석시키기란 쉽지는 않거든요. 네, 한 번에 희석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양봉 마감이 된다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양봉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더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란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